마음을 걷는 시간, 마음 산책. 친구한테는 뭐든 털어놔야 진짜 친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셨던 적 있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마음에 있는 얘기, 속마음, 자식 얘기, 돈 얘기까지 다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우리 사이가 더 끈끈해질 줄 알았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우리 나이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복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40년을 알고 지낸 사이였죠.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제가 자식 직장 얘기를 꺼낼 때마다 얼굴빛이 변하더니 나중엔 연락이 점점 뜸해졌어요. 자랑하려고 만나냐? 그 말 한마디 남기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게 자랑이 아니라 그냥 사는 얘기였을 뿐인데요. 그때 깨달았어요. 친구 사이에도 숨기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요. 어릴 땐 솔직함이 미덕이었지만 우리 나이엔 지혜로운 배려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진짜 오래 가는 관계는 진심을 다 꺼내놓기보단 상대의 마음에 맞춰 덜어내고 감추고 기다리는 것에서 만들어지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내가 진짜 친구를 내 편으로 만들고 싶을 때 숨겨야 하는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내 사람을 지키는 아주 현명한 자기관리입니다. 오늘 도입에 어울리는 말 하나 떠오릅니다. 말은 마음을 드러내지만 침묵은 마음을 지켜준다. 공자. 오늘 주제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로 숨겨야 할 것은 바로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이에 친구 만나서 자식 이야기, 살림살이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좋자고 꺼낸 말이 상대에게는 부담이나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67세 박정희 씨 이야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오랜 친구 넷이서 30년 넘게 매달 만나온 모임이 있었대요. 그날도 평소처럼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정희 씨가 무심코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 아들 이번에 과장으로 승진했어. 대기업 다니면서도 성실해서 그런가 봐. 그 말을 듣고 분위기가 살짝 이상해졌어요. 누군가는 조용해지고 누군가는 좋겠다 하면서 웃는데 표정이 어딘가 씁쓸하더랍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친하던 친구 하나가 연락을 줄이고 모임도 나오지 않게 됐어요. 몇 달 후 우연히 다른 친구 입을 통해 알게 됐대요. 그 친구 딸이 취업이 안 돼서 몇 년째 집에 있고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정희 씨는 너무 미안했다고 해요. 난 자랑하려던 게 아니라 그냥 가족 얘기한 건데. 하지만 이미 멀어진 관계는 다시 가까워지지 않았답니다. 이런 경우 우리 주변에도 참 많습니다. 그땐 몰라요. 좋은 일이 있었는데 얘기한 게 뭐가 잘못이야? 싶다가도 돌아서고 나서야 깨닫죠. 말은 진심이었지만 듣는 사람은 감정으로 받아들인다는 걸요. 자식 자랑, 재산 이야기, 연금 많다는 말. 이 모든 게 내가 잘 지낸다는 신호인데 상대는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자책과 비교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교는 질투를 낳기 전에 무력감을 먼저 만든다. 그 말이 맞습니다. 내가 가진 걸 자랑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느껴요. 있는 사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잖아요. 그러니 진짜 오래가는 관계는요. 말하는 사이보다 편안한 사이예요. 나야 뭐 그냥 조용히 산다. 이 한마디가
오히려 따뜻한 위로가 되고 우정을 더 깊게 이어주는 말이 됩니다. 두 번째로 친구에게 숨겨야 할 것은 나의 힘든 사정과 내 약점입니다. 친구에게 마음을 털어놓는 건 누구에게나 필요한 일이에요. 특히 우리 나이쯤 되면 남편 건강, 자식 걱정, 경제적인 부담까지 속 시원히 얘기할 곳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친구에게 하소연하게 되죠. 넌 내 마음 알아줄 수 있잖아. 하면서요. 하지만요. 그 하소연이 자주 반복되면 어느 순간 친구는 내 곁을 조용히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 우리도 사실 잘 알고 있어요. 감정의 무게는 함께 나누는 것 같지만 결국 짐이 되기 쉽거든요. 65세 김복순 씨는 친한 친구 명숙 씨에게 남편의 당뇨합병증, 큰아들의 실직, 그리고 자신도 허리가 아파 병원 다닌 얘기를 늘 만나기만 하면 꺼냈다고 해요. 처음엔 명숙 씨가 어쩌면 그렇게 한꺼번에 일이 생겨 하며 같이 울어주고 손도 잡아줬대요. 근데 몇 달 뒤부터 복순아, 오늘은 좀 바빠서 나중에 보자. 요즘은 너 이야기 들으면 내가 더 지치는 것 같아. 하는 식으로 피하기 시작하더랍니다. 복순 씨는 그 말을 듣고 며칠을 울고 서운함에 전화번호도 지울 뻔했다가 자신을 돌아보게 됐대요. 나는 친구가 그저 들어주는 사람이 돼주길 바랐던 거야. 내 아픔을 받아줘야 좋은 친구라고 착각했어. 사실 우리 모두 그래요. 내가 아프고 지치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털어놓고 싶어요. 그게 친구라면 더더욱요. 근데 그 친구도요.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일 수 있어요. 힘들 때는 누구나 남의 무게까지 버틸 여유가 없습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감은 감정의 공존이지 감정의 대리 수용이 아니다. 상대가 공감해주는 것과 모든 감정을 대신 들어주는 역할이 되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긴 한데 너한테는 좋은 얘기만 하고 싶다. 혹은 오늘은 그냥 웃으면서 수다 떨고 싶어서 전화했어. 이렇게 말하면 상대도 내 감정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더 따뜻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친구 사이에 하소연은 필요하지만 너무 자주, 너무 무겁게, 너무 오래 반복되는 하소연은 그 사람을 지치게 하고 결국엔 내 곁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진짜 좋은 친구는 내 아픔을 다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힘든 상황에서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여유를 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여유는 내가 먼저 상대를 배려할 때 시작됩니다. 세 번째로 친구에게 숨겨야 할 것은 바로 논쟁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우리 나이쯤 되면요. 세상을 살아오며 터득한 내 생각이 있어요. 어느 정도 인생을 봐왔고, 누가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딱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조언이 때론 벽이 되어 돌아오기도 해요. 60대 이정자 씨는 30년 지기 친구와 오랜만에 통화하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요즘 하루 종일 집에 있어서 숨이 막혀. 잔소리도 늘고 밥은 왜 제때 안 주냐며. 이정자 씨는 무심코 이렇게 말했죠. 그럼 너도 좀 잘해봐. 맨날 툴툴거리니까 남편이 더 예민한 거야. 그 말을 듣고 친구는
그래, 나만 잘못했네. 하고 전화를 끊었고, 그 뒤로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나는 진짜 조언해 준 거였어요. 근데 그게 그 친구에겐 내 마음 몰라주는 사람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반대로 68세 김정숙 씨는 비슷한 상황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얻었습니다. 친구가 자식이 나한테 너무 무심해 전화도 안 하고 가끔 보면 서운해서 눈물이 나 라고 말했을 때 김정숙 씨는 조용히 그랬구나. 내가 얼마나 속상했을지 상상도 안 간다. 라고 말해줬대요. 그 한마디에 친구는 눈물을 글썽이며 내가 내 말 알아줘서 고마워. 라고 했고 두 사람은 오히려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종종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으로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건넵니다. 그런데 관계에서는 정답보다 이해가 먼저입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도 이렇게 말했어요. 공감은 해결책이 아니라 그 사람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이다. 사람은 감정이 충만할 때 논리나 사실보다 그 마음을 알아주는 한마디를 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친구가 말을 할 때 무엇이 맞는지 따지기보다 그랬구나, 그런 마음이었겠네. 이 한마디가 훨씬 더 위로가 됩니다. 공감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 사람이 옳고 그르고는 나중 문제고, 일단은 나는 내 편이야 라는 따뜻한 자세가 그 사람 마음을 열게 만들어요. 친구의 고민에 논리로 접근하면 관계는 멀어집니다. 친구의 말에 공감으로 반응하면 관계는 깊어집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이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친구에게 숨겨야 할 네 번째는 다 알고 있다는 태도입니다. 친구의 말에 처음 듣는 것처럼 새롭게 공감하는 것이죠. 우리 또래 친구들 만나면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이거예요. 그 얘기 너 예전에 했잖아. 근데요, 그 말이 생각보다 참 차갑게 들릴 수 있어요. 듣는 입장에선 괜히 민망해지고, 아, 내가 또 짐이 됐나 싶어 마음이 쪼그라들거든요. 사실 같은 얘기를 꺼냈다는 건요, 그 일이 아직 마음에 남아있다는 뜻이고 누군가 들어주길 바란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굳이 정리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 감정이 아직 어딘가에서 계속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거죠. 67세 김은자 씨가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늘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친구가 있다고요. 아들 이야기, 남편 이야기, 심지어 젊었을 때 서운했던 친구 이야기까지. 한 번 들은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처음엔 솔직히 속으로 아, 또 그 얘기야 싶었대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저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혹시 나밖에 없는 건 아닐까. 그날 이후로는 똑같은 얘기를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해 줬다고 해요. 정말 그랬구나. 아직도 그게 마음에 남았구나. 이런 말 한마디씩 조용히 덧붙이면서요. 그러자 그 친구가 몇 년 후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 말 그냥 잘 들어주는 내가 있었어. 나는 요즘도 안 외로워. 심리학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그 감정을 아직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요. 그 얘기를 꺼내면서 조금씩 정리도 하고 누군가의 반응을 통해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그 얘기 전에 했잖아. 같은 말은 그 감정을 다시 눌러버리는 셈이에요. 위로를 기대했는데 거절당한 느낌이 드는 거죠. 반대로 아직도 마음에 걸리나 보네. 그게 내겐 참 큰일이었구나. 이런 말은요. 작은 공감이지만 정말 깊은 연결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분들 계시죠. 말을 잘하진 않아도 묵묵히 들어주는 분들. 그런 사람이 결국 오래 남고 오래 사랑받습니다. 같은 이야기도 매번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 내용보다 감정에 집중해서 들어주는 사람. 듣는 걸 귀찮아하지 않고 신뢰의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사람은요,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관계를 오래 지켜주는 뿌리가 되는 거죠.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이에게 충성을 바친다. 마지막으로 친구에게 숨겨야 할 5번째는 내 100% 솔직한 속마음입니다. 이 속마음이 때론 친구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난 솔직한 사람이 좋아. 우리 또래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요, 진짜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이 솔직함에도 온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걸 살면서 여러 번 느끼게 됩니다. 그 말이 그렇게 상처가 될 줄 몰랐어요. 68세 정숙 씨는요, 가깝게 지내던 친구에게 사실 너랑 있으면 좀 피곤해라고 툭 던지듯 말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는 진심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계속 감정만 쌓이면 관계가 더 안 좋아질까봐. 그런데 그 말 이후 그 친구는 전화를 받아도 예전 같지 않았고 모임에도 서서히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숙 씨는 말했어요. 그땐 솔직한 게 우정이라고 믿었는데 지금은 그냥 말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싶어요. 너무 털어놨더니 부담스러운 눈빛이 보였어요. 또 다른 분은요. 자기 속상한 이야기, 남편과의 갈등, 며느리와의 문제 등등 마음속 응어리를 친구에게 전부 털어놓았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친구 눈에서 부담의 그림자를 봤답니다. 그냥 말없이 커피 마시던 시간이 요즘은 더 그립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모든 진실은 말할 필요가 없다. 심리학자 타라 브레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심과 배려는 같은 줄 위에 있지 않다. 때론 침묵이 더 따뜻한 배려가 될 수 있다. 내 마음속 진실이 아무리 정직하고 선한 의도에서 나온 말이라 해도 그것이 상대의 마음에 찬바람처럼 박힌다면 그건 정직이 아니라 무례일 수도 있어요. 모든 걸 다 말하는 게 우정의 조건이 아닙니다. 진짜 가까운 친구 사이일수록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뢰가 있어야 해요. 내가 지금 이 말을 굳이 해야 할까? 이 말은 상대를 위한 걸까? 나의 감정 해소일까? 이 두 질문만으로도 많은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말하지 않아도 이해받고 어리석은 이는 모든 말을 해야만 이해받는다. 라오츠. 가까운 친구에게는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놔야 진짜 우정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나이 들수록 알게 됩니다. 우정은 솔직함보다 섬세한 배려로 지켜진다는 것. 때로는 말하지 않아서 지켜지는 관계도 있고 숨겼기에 더 오래 가는 우정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함께 나눈 5가지
한 번 마음속에 천천히 되새겨 보세요. 친구를 무조건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숨겨야 할 것 5가지. 요약해 볼게요. 1. 내가 가진 것 굳이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2. 하소연과 힘든 이야기 너무 자주 꺼내지 마세요. 3. 논쟁하고 싶은 마음 대신 공감으로 받아주세요. 4. 다 아는 척 잠시 멈추고 처음 듣듯 반응해 주세요. 5. 속마음 전부 가끔은 포장하는 배려도 필요합니다. 우리 나이의 친구는 의지하면서도 부담되지 않는, 말하지 않아도 편한 그런 사람 아닐까요? 진심을 다 보여주지 않아도 충분히 가까워질 수 있는 나이. 그게 지금 우리의 우정입니다. 우정도 마음도 조심히 다룰수록 오래 갑니다. 그 마음,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청자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혹시 친구에게 하고 나서 후회한 말 있으신가요? 숨기고 나서 오히려 관계가 좋아졌던 경험은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나눠봐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더 따뜻하고 공감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